안녕하세요, 데비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실전 영어 회화 Day 30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문법은 바로 I wish. 자, 이 I wish로 시작하는 가정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는 I want. 내가 이러길 바랄 때는 I hope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I wish라고 시작하는 순간 자, 뒤에는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뭔가 가정을 하면서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I wish로 하는 순간 뒤에는 현재 상황을 반대로 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구성에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동사를 과거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너를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문장은 내가 너를 좀 더 일찍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가정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I wish로 그대로 출발하고 내가 너를 안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know라는 동사를 과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So I wish I knew 하고 나서 너를 뒤에다가는 더 일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early만 쓰는 게 아니라 early에다가 er를 이렇게 붙여줘서 자 전체적인 문장이 만들어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wish I knew you earlier. earlier 발음하실 때만 강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역시나 네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문장 역시도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는 건데 너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현재 시제를 과거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I wish 가정법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So I wish you had a good time.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동사를 과거로 바꿔주기. 여러분 이게 바로 I wish 가정법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해볼 가정은 프랭크가 좀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거는 내가 소망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 wish로 역시나 시작을 해주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프랭크겠죠. 여기서 원래대로면 is handsome이라고 쭉 쓰면 되지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is를 과거 형태로 바꿔주기. 자, 그래서 여기선 하나 별표 한번 그려볼게요. 비동사를 가정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3인칭 단수이긴 하지만 자, was로 보내지 마시고 같이 이번에는 were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 만들어질 땐 항상 비동사 am이든 are든 is든 전부 다 were라는 과거 시제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가정 문장도 있었죠. 내가 너라면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할 때도 if I am you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은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So I wish Frank is를 과거로 그리고 가정법으로 갈 때는 Frank were handsom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I wish 가정법 역시도 네가 더 일찍 집에 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거든요. 상대방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 좀만 일찍 오지 그러면 너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wish you come home 여기서 come을 came으로 이렇게 과거 형태로 바꿔주기. So I wish you came home 하고 나서 역시나 아까 나왔던 더 일찍이 나오죠? 뒤에는 earlier.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ish you came home earlier. I wish you came home earlier. 오케이? 자, 5번 문장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뺄 수 있는 I wish 가정법이지 않을까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도 쟤처럼 영어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I wish I can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can의 과거 형태의 동사인 could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뒤에는 영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So,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자, 5번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역시나 내가 바라는 바가 뭐냐면 내가 현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바라는 게 뭐냐면 캐리하는 사람이 더 행복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문장은 실제로 슬프지만 캐리가 지금 많이 행복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원래 과거를 이렇게 맞추는 건데 I wish 가정법은 뒤에를 were로 통일을 시켜서 뒤에 문장 역시나 I wish Carrie were happy. I wish Carrie were happy. 자, 이렇게 만드는 오늘의 문법은 바로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I wish 가정법에 들어가 있는 아주 간략한 스몰 토크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은 누가 한다?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역시나 출발은 I wish. 여기 자리가 have죠, 그죠? 하지만 여기를 had, 과거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So, I wish I had a boyfriend.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 사실 가정법은 끝에를 period로 딱 끝내기보다는 뭔가 점점점 뭔가 끝을 흐리면서 I wish I had a boyfriend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그 톤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너 내년에 남자친구 가질 수 있어. 자, 걱정하지 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Hey, David,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을 만들 때 너는 가질 수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오케이, 너는 가질 수 있어. You can have. 어떤 걸 가지는 거냐면 남자친구였죠? A boyfriend. 그리고 마지막엔 시간을 내년에 next yea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Hey, don't worry. You can have a boyfriend next year. 자, 그랬더니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전화 통화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I wish you are here with me인데 you are가 아니겠죠? 여기서 are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가정법이니까 you were here. 이렇게만 끝내도 괜찮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내 옆에 나랑 같이 I wish you are here with me. 그랬더니 이제 B가 마지막으로 미안해. 내가 내년에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게. 당연히 미안하니까 I'm sorry. 뒤에 문장을 보는 거죠. 내가 있을게. 미래적인 느낌이고 내가 뭔가 의지가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예정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거라고 확실하게 의지를 나타낼 때는 I will 이렇게 출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있을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I'll be there.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ll be there. Sorry, I'll be there. 너와 함께 with you. 마지막인 시간 next year. 자, 이렇게 우리 스몰톡도 한번 완료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phrasal verbs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와 뒤에 받쳐주는 전치사 여러분 이 친구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구동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phrasal verbs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전치사를 같이 묶어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방법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마침내 자동차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자, 저는 마침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finally라는 부사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강세는 여기에 찍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inally, I finally.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올 이 구동사는 첫 번째 돈을 지불하는 동사와 함께 다 툴툴 털어버리는 의미의 떼버리는 전치사 off를 같이 연결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Pay off, pay off. 그런데 과거 확인했죠, 그죠? I finally paid off. 이렇게 과거 형태를 이렇게 뒤어주시고 어떤 거를 갚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자동차 대출을 얘기할 때는 내가 가진 자동차의 대출, 영어로는 my car loan이라고 합니다. 아마 햇살 론, 무슨 론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빌린 이 행위 자체 영어로는 loan이라고 합니다. So I finally paid off my car loan 하고 나서 마침내 지난달이었죠?
마지막은 last month. 참고로 여러분, 우리 pay라는 동사 그대로만 쓰면요. 이거는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하는 단어밖에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pay라는 동사와 함께 of를 같이 쓰잖아요. 전부 다 갚아버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배워볼 phrasal verb는 항상 저를 실망시키세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토익 같은 단어로 아마 disappointed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걸 쓴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가 구동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원어민들이 대화에서 많이 쓰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땐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전치사 이거를 하나 덩어리로 딱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죠. 자, 오늘 두 번째 저랑 같이 연습할 이 구동사는 바로 let 동사와 내 감정이 아래로 떨어지는 전치사 down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다 같이 let down, let down. let은 이거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 감정을 아랫방향으로 수직 하강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넣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let me down 이런 식으로 아니면 let her down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항상 저를 실망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always 항상 나오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는요. 아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let 동사 현재 시제를 그대로 떨궈서 you always let me down 이렇게 아주 빠르게 만들어봤던 우리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4번 문장인데요. 그 영화는 지루했고 일단 과거 형태 확인했고요. 형용사로 지루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boring 주면 됩니다. 우리를 정말 실망시켰어요. 아까 배웠던 let down에 us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까요? The movie 하고 나서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boring. So the movie was boring and 그리고 나서 와 정말 실망시켰어요. 그죠? And really 하고 나서 실망시켰으니까 딱 보기에도 여러분 과거 느낌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let 동사의 과거 형태는 let이고요. PP 역시나 let으로 바뀝니다. 마치 put, cut 같은 느낌이죠. 역시나 let으로 and really let us down.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movie was really boring and really let us down. The movie was boring and really let us down. 자, 4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는 내년까지 집 대출을 다 갚을 계획입니다. 자, 우리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은 첫 번째,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쓰는 we plan.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중입니다. 조금 더 강조할 때는 we are planning. 여러분, 이렇게 현재 진행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plan 동사는요. 뒤에 새로운 행동, 즉 돈을 갚다라는 행동을 쓸 때는 중간 연결을 to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부 다 갚아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동사 pay off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So we plan to pay off our house. 우리의 집을 다 갚아버린다. 뒤에는 여러분 론을 그대로 붙여서 house loan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라고 되어 있죠. 아하, 그렇다면 뭔가 기한이 느껴집니다. 이때까지 내가 완료해야 되는 데드라인 같은 느낌이 들 땐 뒤에를 by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So by next year. 그래서 5번 문장 역시도 we plan 또는 we are planning to pay off our house loan by next year.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question time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들을 같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적당한 답변도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언제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만들 때는 항상 의문사를 먼저 써주시고요. 이 질문 자체가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현재 시제를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So when do you 하고 나서 느끼는 거니까 feel. 양심의 가책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를 마치 죄진 느낌. 유죄.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guilty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지만 제 발음을 들어보셨을 땐 guilty 이렇게 읽진 않았죠? 마치 유가 없는 것처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guilty. guilty. 그렇죠. 강세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Hey David, when do you feel guilty?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거짓말할 때 조금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I feel guilty.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언젠지를 뒤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친구들에게 거짓말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I lie to my friends. So I feel guilty when I lie to my friends. Lie to my friends 대신에 lie를 조금 더 tell a lie 이렇게 풀어 쓰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문사를 먼저 what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의 가장 좋아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뒤에는 역시나 what is your favorite 그대로 남아주겠죠. 여러분 라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제품들 여러분 신라면, 진라면 같은 제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즉석으로 instant, 즉석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국수들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instant nood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David, what is your favorite instant noodles? 따라고 했을 때 물론 제품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누들은 아주 치킨 맛이 나는 라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y favorite 하고 나서 아까 우리 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Instant noodles. 그렇죠? 하고 나서 is로 그냥 받아도 괜찮습니다. My favorite instant noodles is 하고 나서 어떤 맛? chicken. 그런데 치킨 라멘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는 뒤에 보시면 chicken flavored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 flavor 발음하실 때는 강세 찍고 다 같이 flavor, flavor 올라가죠, 그죠? 끝에를 ed로 줬다는 건 맛이라는 명사 형태를 형용사로 이렇게 맛이 나는 니은으로 이렇게 딱 받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So chicken flavored 하고 나서 뒤에를 instant noodles 그대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끝을 is chicken flavored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그대로 문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죠.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얼마나 자주 이거 먼저 만들어 주시고 너의 환기시키는지에 대한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빈도수를 나타내는 질문을 먼저 빼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how often 이렇게 해주시고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do you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환기시키다라는 표현만 여러분은 아시면 되죠. 쉽게 쓰는 방법은 바로 air out. 우리가 명사로만 알고 있었던 공기라는 단어를 out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자, 환기시키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ir out, air out. 물론 ventilate이라는 동사도 여러분 쓰기도 합니다. ventilate, sure.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게 구동사라 가지고요. 이런 단어들을 조합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So how often do you air out? 하고 나서 너의 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your room. 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요. 매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I usually air out. 그리고 나서 한 번이었죠. 그런데 일주일마다 하는 거였어요. once 먼저, 즉 횟수를 먼저 써주시고 뒤에를 a week 또는 강조 형태로 once 먼저 쓰고 every week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3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장 역시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의문사는 먼저 빼는 거였고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what city? 그리고 나서 너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want to? 바로 나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를 visit. So David, what country 또는 what city do you want to visit?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는요. 여러분 Paris, 파리를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역사와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때 I want to 하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visit 같은 동사를 쓸 때는요. 고랑은 조금 달라요. go 같은 경우는 뒤에 to랑 같이 연결이 되지만 visit 같은 경우는요. 뒤에 목적지를 나타낼 때 to를 쓰지 않습니다. visit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지만 바로 나와주면 돼요. 참고로 visit은 사람을 쓰는 경우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So this weekend, my plan is to visit my parents. 이렇게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So I want to visit Paris 하고 나서 뭐 때문에 제가 가고 싶냐면 because of 하고 나서 그것이 가진 its 하고 나서 history, 역사.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역시나 문화라는 단어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강세를 앞에 찍고 다 같이 culture, culture. I want to visit Paris because of its history and culture. 자, 4번 문장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문장입니다. 호수에 가면 보통 무엇을 하세요? 되게 여러분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 때 보통 종종 이렇게 뭔가 빈도수를 나타내는 질문들은요.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습관일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죠?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너는 하니를 보자마자 사실 빨리 여러분들이 do you를 빼주는 연습을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나서 빈도수를 usually로 주고 So what do you usually do?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뺄 수 있겠죠. 뒤에서 호수에 가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뒤를 when 또는 if 둘 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when과 if를 문장 연결로 쓸 때는 중요한 거 뒤에를 항상 주인공과 동사 요 순으로 여러분 딱 빼주시면 돼요. So when you go to a lake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So David,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go to a lake? 호수에 가면 제가 낚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낚시를 가고요. 그리고 그 레이크에서 피크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go fishing. 낚시한다라는 말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도 하냐면 and have a picnic.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호수에서라고 되어 있을 때 당연히 호수 안에서 노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in the lake는 굉장히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를 모호하게 얘기를 할 때는 at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t the lake, 호수에서가 만들어지겠죠. 자, 6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죠? 인생에서 누가 소중합니까? 자, 그러면 인생에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6번에서는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라고 되어 있으면 저는 수업 때 항상 아하, 이거는 범인을 찾는 질문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who를 먼저 빼고 우리는 습관이 아무래도 do you, did you, will you 이런 식으로 조동사를 먼저 꺼내오는 습관이 아무래도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누가라는 질문 자체는요. 이게 주인공 자체가 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게 범인이거든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앞으로 습관을 누가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는 여러분 do나 did나 will 같은 또는 can 같은 조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먼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의미 가진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여러분. 소중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소중한 또는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mportant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important는 하나의 형용사다 보니까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여기서는 who is important. 누가 중요합니까? 영어로 어떻게 한다? Who is important? So, who is important? 하고 나서 너의 인생이니까 in your life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Hey David, who is important in your life? 당연히 제 인생에선 제 가족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 답변은 당연히 my family. 하고 나서 is very important. 그렇죠. 그대로 뒤에를 역시나 in my family 줘도 괜찮고 I think my family is really important. 그대로만 딱 끝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7번입니다. 언제 너는 밤을 새우나요? 여러분 이건 역시나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의문사로 했으니까 의문사를 먼저 빼줘야 되고 습관이기 때문에 뒤에를 do you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이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새우다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어에서 이 stay라는 동사를 잘 한번 써보시면요. 단순하게 그 장소에 머물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머무는 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어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원어민들은 stay라는 동사와 함께 up이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같이 붙입니다. 자 우리 영어로 일어나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Hey, wake up 이렇게 쓰죠. 이 up이라는 단어 자체가 깨어있는 영어로는 awake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en do you stay up 또는 When do you stay awake 이 두 가지 단어가 stay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날밤을 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all night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So David, when do you stay up? When do you stay up이 제일 중요했죠? 뒤에는 all night.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요. 저는 밤을 새웁니다. 언제? 제가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 있을 때. So I usually stay up all night. 똑같이 가죠? Stay up all night 하고 나서 어떨 땐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So when I have exams. 시험이 있어요. 또는 test. 둘 다 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험이에요. To study for. 이걸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수업이 시험이 있을 때는 제가 밤을 새웁니다. 이런 답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입니다. 네가 음식을 데울 때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너는 필요하니란 질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What do you need를 빼줄 수가 있고요. 근데 언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when 너가 자 중요한 표현이죠. 음식을 데운다라고 할 때 이 데우는 동사 여러분 이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heat을 가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를 up과 함께 heat up이라고 한번 외워보시면 돼요. 발음도 한번 해볼까요? heat up, heat up. T 사운드가 여기랑 연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음이 발생을 하죠. 즉 heat up이라고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제가 미국식 영어를 쓰다 보니 when you heat up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데우냐면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차가운 음식을 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ld food를 이렇게 넣어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o David, what do you need when you heat up cold food? 자, 이랬을 때 제가 당연히 필요한 건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I need 필요한 게 하고 나서 전자레인지 여러분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영어로는 microwave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microwave 자체를 마치 동사처럼 쓰는 경우도 진짜로 많아요. 뭐 예를 들어 Hey David, this food is too cold. You need to microwave it.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괜찮고 You need to heat up the food with a microwave. 자,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여러분 이게 생활 영어에서 필수 표현이니까 I need a microwave. 뭐 하기 위해서? To heat up 하고 나서 cold food. 빨리 데우고 싶어요. 빨리 데우고 싶으시면 뒤에다가 quickly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장은 언제 꾸벅꾸벅 조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게 아니었죠. 그죠? 언제 조는지를 물어보는 이 질문은 역시나 습관 물어보는 질문 when do you를 먼저 쓰시면 되고요. 표현이죠 여러분. 영어로는 doze off라고 합니다. 발음하실 때는 다 같이
doze off. doze off. So David, when do you doze off? 자,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자냐면 좀 회의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밤에 늦은 밤에 조금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I sometimes doze off. 그리고 나서 긴 회의 도중에 라는 표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간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during 괜찮죠, 그죠? during 쓸 때 헷갈리는 게 while이기는 해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long meetings를 내가 쓰고 싶은데 이 긴 회의 같은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어울리는 건 당연히 전치사겠죠? 명사가 나올 때는 그래서 during long meetings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while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만 while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while I have를 쓰시거나 while having long meetings, 즉 동사를 한 번 더 써줘야 되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So I sometimes doze off during long meetings. 자, 마지막은 10번인데요. 여러분 여유가 있다. 이 표현 한번 저랑 같이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여유가 있다는 건 내가 이 정도 할 능력은 되지. 요즘에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거 정도는 내가 여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쓸 때 아무래도 의미상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can 동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나서 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뭐뭐 할 여유가 되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fford. afford. 그래서 afford 같은 단어는 앞에 can과 함께 연습하시면 굉장히 쉽게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an afford 같은 표현은 뒤에 행동이 나올 땐 to와 함께 쓰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번 문장 can afford를 활용을 해서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10번 같은 질문은 What can you afford to do? 그렇죠. to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이 다시 한번 나와주겠죠. 무엇을 너는 할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을 these days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여유가 있냐면 짧은 여행을 갈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여행을 갈 정도의 여유는 있어. 자, 그러면 답변을 할 때는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fford는 can과 아무래도 의미상 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I can afford to take short trips. 짧은 여행들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뒤로 on weekends. 주말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can afford to를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다가 넣고 내가 이 정도 할 여유가 있어. 자, 여기까지 완성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실전 시제 연습 데이 30 강의 영상은 모두 한번 배워봤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굉장히 많았죠? 우리 중간에 들어가 있는 구동사 정말 중요하니까 꼭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